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이관웅입니다. 동의보감에 대해서 해설하고 또 서양의학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하는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동의보감의 목차를 조금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동의보감은 1596년 선조임금 때 시작해서 1613년 광해임금 때 완성하고 출版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별할 만한 이전의 책으로는 1445년에 발간이 되었다 하는 의방유취라는 책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의방유취라는 책은 사실은 완간이 되기로는 세조임금 때 했습니다. 1477년경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시 조금 추가해 드리고요. 이 동의라는 것이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을 다 이제 오랑캐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남쪽 오랑캐는 베트남 같은 나라는 남만이다. 북쪽은 북적이다. 서쪽 오랑캐는 서이웅이다. 그 동쪽에 우리나라 같은 이 오랑캐는 동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쪽 오랑캐라 했는데, 그래서 이 오랑캐 나라들이 감히 중국을 칭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아마 동의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낮춰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한의다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한의다 하고 부를 수 있었던 거는 한의, 이게 조선시대에는 감히 우리나라 의사들이 한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위대한데 감히 이 동의나라에서 한의를 부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1951년에 일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동의 분들이 한의사회를 만들고 아마 한의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마땅치가 않았는지 1986년에 한국을 뜻하는 한의사로 이제 되어서 오늘날도 한의라는 것이 한국 의사라는 뜻입니다. 코리안 메디신이죠. 차이니즈 메디신, 한의도 아니고 오리엔탈 메디신도 아니에요. 한의, 코리안 메디신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을 아마 기본적인 교재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우리가 무슨 책을 보든지 의학책들에게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차에 그 책의 내용들이 거의 딱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다 볼 수 있죠. 동의보감도 이 목차가 굉장히 세밀하고, 제가 이 조선시대에 나온 책인데 이 정도로 세밀하게 목차를 설명해 놓은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허준 선생님 고생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동의보감의 목차의 핵심은 우리 몸의 인체의 병과 질환을 5가지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을. 그것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이에요. 그래서 5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질환을 구분하고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서 이것으로서 치료하는 과정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경편은 다시 4가지로 나눴는데요. 동의보감 제1에 내경편이에요. 내경편은 오늘날 내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내과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체의 핵심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그것을 살펴본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경.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스로 한 거예요. 내경편은 다시 1, 2, 3, 4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내경편을 보면 우리가 모든 책에서 첫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내경편 1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형, 정, 기, 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경편 4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의 아주 핵심적인 치료의 질병이나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신형, 정, 기,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형일, 처음에는 이 해부학인가 해부학이 생겼는데 전혀 해부학이 아니에요. 신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굉장히 심오한 그 철학적인 그 의학 견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가 왜 동그란가? 이거는 하늘이 둥글기 때문이다. 발은 왜 평평한가? 이건 땅이 평평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신형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고 거기에 어떻게 그 태아기에 그 임신되는 기의 결과가 성인이 됐을까 영향을 미치는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신형을 보면 인생의 전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형, 정, 기, 신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신을 얘기하면 인체의 모든 장기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양신과 음신이 있는데 심지어 그 숫자가 18,000 합해서 36,000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경편에 있어요. 내경편의 정기 다 재밌지만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내경편 2에서는 혈, 피, 또 아주 재미나게 피, 꿈, 음성 이런 게 내경편에 들어가요. 음성 또는 언어 이런 부분들. 내경편 3에서는 오장육부. 오장육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장이라는 것은 간장, 심장, 폐장, 신장 그리고 비장이에요. 비장은 서양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장기로 치지 않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이 5가지 아주 중대한 장기에 들어갑니다. 또 육부라는 것은 위부 그리고 쓸개부, 담부, 위, 담, 대장부, 소장부, 방광부 여기까지는 설명이 이해가 되죠. 5가지. 근데 삼초부라는 게 있습니다. 삼초라는 게 뭔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장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배꼽 밑에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가 삼초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장육부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있고 네 번째는 대변, 소변이에요. 이게 이제 내경편입니다. 내경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외형편이에요. 외형편이에요. 그래서 외형편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내부 장기가 아니고 또 내부에 뭐 생각 같은 게 아니고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편에서 외형편도 1, 2, 3, 4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입니다. 두 머리, 이 머리통 그리고 두 면 안이에요. 이게 외형편의 일입니다. 머리통과 얼굴 표정, 얼굴 피부, 얼굴 면상이라 그러죠. 면상. 그 다음에 눈. 이게 아주 눈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외형편은 두, 면, 안으로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막 코, 입, 후두 걸 가서 나중에는 사지, 손, 상지, 하지, 상하지, 털, 목, 또 뭐 항문 이렇게 외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아주 주목할 부분이 이 잡병편이에요. 잡병편이 이 내용이 제일 많고 1부터 11까지 나눠져 있어요. 내용이 제일 많고 분량도 많아요. 몸의 각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병의 증상이나 뭐 이름이나 장기 이름이나 이런 걸 다 나열하고 그게 치료법 특히 그 아주 간단하게 구하고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방약 이런 걸 다 소개해 놓은 게 잡병편입니다. 참고로 잡병편의 제일 마지막은 소아예요. 소아.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허준 선생님이나 당시 사람들의 이제 인생관을 알 수가 있죠. 질병이 소아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잡병편. 이것이 이제 동의보감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탕액입니다. 탕액입니다. 그 소위 말해 우리 이제 한약을 만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네 번째 설명했어요. 이것은 1, 2, 3 세 번째로 설명을 해서 탕액의 첫째 수, 토, 곡, 물과 흙과 곡식 그리고 인, 사람, 수, 짐승 이런 것들이 한약 재료예요. 그 첫 번째 나오는 한약 재료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보면은 옥이라든가 나무 껍질이나 금속 이런 그 무생물들도 이제 한약 재료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 책에 보면은 그 인체 구조와 질병과 또 약을 써서 이것이 약이 어떻게 상용하는가, 또 귀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나중에 보면은 방위 이렇게 동서남북을 어떻게 방향을 해서 그것도 치료에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마지막이 침구편입니다. 침과 뜸이죠. 저도 이 침구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웬관이 이 통증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늘 침을 맞고 온단 말이에요. 뜸을 뜯다고 그러고 부항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동의보감 침구편을 열심히 찾았는데 아쉽게도 여긴 분량이 너무나 작습니다. 침구편은 이 허준 선생님께서 제 생각엔 침을 많이 안 넣으셨나, 뜸을 많이 안 뜨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침구편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는 너무 분량이 작았어요. 이 목록의 분량을 전체적으로 제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내인편이 한 10이면 외행은 한 12 정도 거의 비슷하고, 잡병편이 한 18이나 20쯤 되고, 탕액편은 한 3쯤 돼요. 근데 침구편은 한 0.5쯤 될 것 같아요. 0.5나 0.5 이하예요. 그래서 오늘 동의보감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것은 첫째는 그 허준 선생이나 당시 동의 이 의사들의 그 인간관을 설명해 놨고, 두 번째는 각 그 잡병이나 치료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밀하게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귀신도 들어가고 돌멩이나 소위 인체 부분까지도 이 탕약을 쓸 수가 있고, 또 침과 뜸을 뜰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량이 좀 작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이 한의학, 이 동의보감과 이 의료 이거를 좀 비교하기는 조금 이 목록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양의학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 인체의 주로 펑션, 그 기능을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기능이 뭔가, 병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병태 생리가 뭐고 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나열하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 신형 장부 내경편 권지 1 또 들어가면서 더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